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필요한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자, 10번. 10번이 그 여태껏 나왔던 이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랑 차이점이 뭐지? 좀 다른 점이 있을까? 좀 다른 점은 그림이 없지. 뭐, 보통 그림 주고 그 원안에 뭐 삼각형 넣어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림이 없는 문제여서, 그러니까 번호는 앞번호로 배치를 했지만 그림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약간 좀 뭐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뭐 전혀 이렇게 이상한 문제는 아니고, 일단 나를 먼저 좀 살펴보면 나는 너무 뻔한 조건이죠. 왜냐면 이제 삼각형 안에 코사인 값이 같은 거는 두 개 각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일단 각 B는 각 C라는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조건에서 알려주는 거는 저게 가조건이 그 3 sin A가 2 sin B랑 같다는 것은, 이게 이제 sin A 대 sin B가 2 대 3인데 이게 A 대 B죠. 그지? 요게 이제 사인 법칙의 기본 툴이니까. 그래서 변 길이의 B를 또 줬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이등변 삼각형 하나 그리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BC를 각게 하나 두고요. 이렇게 두면 여기가 A니까 여기 마주 보고 있는 변 길이가 K, 그 다음에 여기 마주 보고 있는 얘가 3K, 여기도 3K. 뭐 이렇게 잡고 그냥 풀면 되죠. 이렇게 잡고, 근데 이제 외접원 넓이를 줬으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뭘 떠올렸어야 돼? 이등변 삼각형을 보는 순간 이렇게 내릴 생각을 했었어야 돼. 그러면 코사인 B를 알 수가 있어요. 3분의 1이지. 반 잘라서 KK니까. 그죠? 이걸 가지고 사인 B를 찾으면 3분의 2 루트 2가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이것분의 이거가 뭐 2R이다. 이러고 풀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K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계산을 마무리를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사인 B가 3분의 2 루트 이고요. 이것분의 3K. 계산한 게 반지름, 요즘에 넓이가 9파이니까 반지름이 3이고 이게 6이라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3K가 요걸 이쪽으로 곱해주면 4루트 2가 되고요. K는 3분의 4루트 2가 됩니다. 질문이 뭐죠? 삼각형 ABC 넓이니까 그 삼각형 ABC 넓이는 이제 요 값을 가지고 내나 요 각으로 끊어서 하면 되죠. 그래서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요 2K랑 3K 곱하면 9K 제곱이고 6K 제곱이고요. 곱하기 sin B 3분의 2 루트 2. 요 계산을 해주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2는 떨어질 거고, 요거 떨어지면 2 루트 2K 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그러면 계산 마무리 해주면 얘가 9분의 2 루트 2 곱하기 32. 그래서 64 루트 2. 이렇게 답을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지? 5번인가? 이렇게.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죠? 이렇게 이 정도로 하면 되고. 11번 봅시다. 11번도 그냥 평소에 우리가 많이 하던 형태의 문항이라서 아마 잘 했을 건데, 근데 우리 평소에 풀었던 게 시험 칠 때 좀 도움이 된 것 같아?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치? 영어 음한 거 공부한 거다 하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많이 했던 스타일이라서 아마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것도 좀 빠르게 식 정리를 하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조건을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알아낼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개가 있지. 일단 FA는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F'A가 3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개를 보면
식으로 정리를 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요 두 가지 조건은 사실 접선을 알려주는 조건이랑 똑같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a, 1이라는 점에서 이라고 생각하고 그 접선 기울기가 3인 거지. 거기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왜냐면 이제 접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뭐 좋잖아, 그지? 접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건데 막 이렇게 좀 상황이 돼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a, 1이고요. 그죠? a, 1이고 접선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잡힐 거고 y절편이 4라 했어. 그 y절편이 뭔지 모르겠으나 일단 기울기가 3인 걸 아니까 저 접선의 방정식은 3에 x 빼기 a 더하기 1 해주고 y절편이 4니까 0 넣어주면 4다.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 돼서 a는 마이너스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1일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근데 얘가 0,0을 지나는 함수니까 이 함수 0,0 이쯤 있겠죠.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되고 이제 식을 그냥 바로 잡으면 돼요. 식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fx 빼기 직선 요거 그러면 이게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3x 더하기 4인가? 마이너스 1이면 더하기 1이니까 맞죠? 3x 더하기 4 여기다가 이렇게 잡고 최고차계수 1이라고 했고 여기 마이너스 1 2개 나머지 하나는 몰라.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적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0,0 지나는 거 아직 안 썼잖아. 이제 여기다가 쓰면 됩니다. 그래서 빵빵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0,0 여기 0 넣으면 좌변 마이너스 4고 여기 0 넣어주면 1이고 0 넣어주면 마이너스 k. 그래서 k는 4겠네요. 그래서 식이 완벽하게 완성이 됐고요. f1을 물었으니까 f1 빼기 7은 1 넣어서 4 곱하기 마이너스 3 해주면 넘어오면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겠죠. 이 정도까지도 크게 무리 없이 아마 잘 했을 겁니다. 그치? 오, 12분 맞았네. 이제 이게 얘기 많이 들었을 거냐. 이번 시험에 이제 가장 핫한 아이템인데. 근데 이제 미수 잡고 계산을 하면 막 3차 방정식이 나와서 조립제법 써서 푸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는 계산으로 갔을 때는 좀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선생님은 다른 해설을 하긴 할 건데, 현장에서 그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생각 안 날 수도 있지, 그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미술 잡고 좀 꾸역꾸역 푸는 것도 사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냥 좀 걸려도. 근데 약간 이게 정말 절묘한 번호 배치거든. 12번이니까. 12번 정도면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달라들다가 이제 이렇게 시간 쓰게끔 만들어 놓은 되게 이렇게 그 고도의 전략이 들어가 있는 번호 배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12번인데 계산 이래도 되냐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았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막 이렇게 두 개씩 잡아서 연립해서 풀고 이런 거는 그냥 계산 밀고 나가면 아마 될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풀이가 되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 것 같던데, 일단 선생님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하려면은 좀 긁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긁어서 합시다. 너무 커졌나?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한 두 가지 정도 풀이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C점을 A, 2의 A
라고 한번 두고 여기 B점은 B, 2의 B 라고 일단 식을 좀 잡을게요. 그러면 그 이제 여기가 이제 두 배인 거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고, 그 다음 또 하나 조건이 요 라인이 이제 같은 조건이 또 중요한 조건일 거예요. 그래서 저 애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어떻게 가는 게 제일 현명할 것 같지? 여기는 식을 굳이 잡자면 a, 1-2의 -a 승으로 잡을 수 있고, 그죠? 여기는 이제 b, 1-2의 -b로 잡을 수 있긴 한데, 관계식을 여기서 하나 찾을 수 있는 게 2의 a 승이와 1 빼기 2의 -b승이 서로 같은 관계식을 일단 하나 얻어낼 수는 있죠, 그죠? 저거 하다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이제 할 수 있는 이 식은 이제 요거의 y좌표 같은 식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요 길이가 요 길이의 2배인 거를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길이를 잡을 때, 여기서 요거 뺀 거가 여기서 요거 뺀 거의 2배다라고 잡기보다는 이거 대신 얘를 써가지고 요 길이를 2의 b승 빼기 2의 a승이라고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고, 그러면 2배에 곱하기 요 길이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저 길이를 잡을 때 요걸로 잡을게요. 그러니까 요 길이 잡을 때 요 좌표 대신에 요거 썼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 할 때도 요거 대신 요걸 쓰겠다고. 그래서 길이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2의 -b에서 빼기 1 빼기 2의 -a, 이렇게 한번 식을 잡아볼까요? 됐니?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2배에 1은 사라지고 2의 -a 빼기 2의 b가 되고, 여기는 뭐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죠. 이 식을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얘가 2의 a분의 1 빼기 2의 b분의 1인데 요 괄호 안에 거를 계산하고 있는 거야. 얘를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통분한 거야. 없어지지 않니? 그러네. 없어지네. 그러면 2를 이쪽으로 나눠버리면 2분의 1이 2의 a 플러스 b분의 1이 돼서 a 플러스 b가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사실 이거 찾는 게 거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됐지? 자, 그럼 저걸 찾아서 이제 뭘 할 거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 등식에 한번 넣어볼까? 요 등식에 한번 넣어보면, 마이너스 b, 이렇게 할게요. 이게 a 빼기 1이 마이너스 b잖아?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2의 a는 1 빼기 2의 마이너스 b 자리에 이거 한번 넣어봐. 이렇게. 그러면 계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이게 1 빼기 2분의 1의 2의 a승이거든. 넘어가면 2분의 3의 2의 a승이 1이네요. 그래서 2의 a승이 3분의 2다. 첫 번째. 이렇게. 저 관계식 하나 찾고, 이거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b도 찾을 수 있죠. 저 3분의 2가 들어가고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은 2의 b승, 마이너스 2의 b승이라서 바꿔주면 2의 b승이 3이네요.
그래서 뭐 2의 비승도 찾을 수 있고. 요 두 개 이용하면 뭐든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이 저 사각형 넓이네. 자, 이제 필요한 건 다 구했고, 이제 넓이 계산 마무리만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넓이 계산할 때도 이거를 뭐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요 길이가 요 길이의 2배니까 그냥 요 넓이를 구해서 2분의 3배를 하면 전체 넓이가 될 것 같고요. 요 넓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요 길이는 b-a죠. 그러니까 넓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종적인 게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b-a고, 요 길이, 그 다음 높이는 요 길이 2의 b승 빼기 2의 a. 이 계산을 하세요가 질문이었던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2의 b승에서 2의 a승 빼면 3분의 7이지. 얘가 3분의 7이거든. 3분의 7인데 3이 떨어지면 4분의 7이 있을 거고, 이제 b-a만 계산하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 정도 계산해 놓으면 대충 위에 7 있는 게 답이겠지 하고 이제 3번을 했겠지. b-a는 여기서 이제 계산하면 되죠. b는 뭐죠? b는 로그 2의 3인가? a는 로그 2의 3분의 2. 이렇게. 그러면 저거 계산하면 얼마지 저게? 2분의 9? 이렇게 계산하면 로그 2의 2분의 9인가요?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2분의 9 맞지? 그러면 2 로그 2의 3 빼기 1이네요.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요거 계산하면 이제 9 때문에 3제곱 앞으로 내려오고, 뭐 밑에 1 빼주고 하면 요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요런 게 다 이해되겠지. 요게 이제 그나마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실전에서 풀 수 있는, 그래도 계산을 좀 덜 수 있는 컴팩트한 방법, 3차 방정식 안 쓰고 풀 수 있는 방법. 됐죠? 이제 두 번째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는 사실 현장에서 생각하기는 좀 힘든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아닐까라고 하고 푸는 풀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이거 지워도 되겠지? 지우면 페이지 지우기가 있을 텐데. 오케이. 자, 두 번째 풀이는 뭘 좀 생각할 거냐면, 일단 얘는 풀이하기 전에 얘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지수함수가 지금 이런 지수함수가 있거든. 그 지수함수는 어떻게 커지는 함수냐면, 만약에 여기에 길이가 뭐 k라는 길이가 있어요. k라는 길이. 내가 이 t만큼 갔어. 이 길이가 어떻게 될까를 관찰을 해보면 이게 k 곱하기 2의 t승이거든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2의 x승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보면 뭐 예를 들어 1일 때 있고 여기 뭐 3일 때 있고, 내가 이게 궁금한데 1일 때는 2잖아? 이 길이가? 그럼 여기 3일 때는 2 곱하기 요 길이는 이제 이거라고 생각하면 요 간격만큼 거듭 작업을 해주면 되는, 이게 약간 다 2니까 좀 이제 안 와닿을 수 있네. 다른 지수를 가지고 합시다. 이게 지우개가 3의 x승이 있어. 여기를 뭐 2라고 하고 여기를 5라고 할게요. 그러면 사실 이제 얘는 길이가 9가 되고 얘는 길이가 이제 3의 5승이 243이 될 거잖아.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요 길이에다가 이 길이 3만큼 지수에 곱해서 9 곱하기 3의 세제곱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거예요. 그죠? 좀 그런 일종의 이제 그 커지는 비율인 거지.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2차 함수도 만약에 우리가 쓰거든요. 생각보다. 여기 2차 함수 만약에 이게 x제곱이면 여기 1 가면 여기는 꼭 축에서부터 1 가면 얘는 1 가는 거고, 축에서부터 2 가면 이거 4 가는 거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것도 이만큼 가면
요 길이에 대해 이만큼 거듭적으로 곱한 게 이제 이 길이가 되는 거죠. 그거를 좀 사용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나 로그함수가 나오면 제일 원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요즘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템은 점근선이죠, 점근선. 근데 이건 어디를 봐도 점근선을 우리가 사용을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점근선을 사용하면 조금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한번 시도를 해볼게, 선생님이. 어, 뭐 이런저런 풀이들을 막 연구를 하다가 처음에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 이 생각도 사실은 하는 게 맞거든요. 이 친구가 대칭성이 있는 함수예요. 그지? 1 없으면 원점 대칭인데 원점 대칭에서 1만큼 올렸으니까 그 평균 아마 두 개가 0,2분의 1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일 거거든. 그래서 사실 이걸 이용해서 풀어보려고도 했다가 조금 좀 그런데 약간 해서 그렇게 됐고 뭐 다양한 그러니까 얘를 처음에는 1을 밑으로 내려놓고 아예 원점 대칭인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길이 비교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봤어. 근데 이건 여러분들도 육모 이렇게 평가 모의고사는 약간 그렇게 해야 돼. 이게 현장에서 풀 때는 풀었지만 돌아와서 풀 때 내가 왜 틀렸지 하고 다시 푸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다양한 풀이들을 좀 보면서 이렇게 진짜 얘가 원했던 게 뭘까 이런 걸 좀 고민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냥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 풀이가 제일 심플하지 않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이의 x가 여기 x축이니까 x축 얘가 점근선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길이를 그냥 알파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알파라고 두고 아직 이 길이를 모르니까 t라고 둘게.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 길이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게? 조금 전에 했던 거 생각해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알파 곱하기 2의 t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치? 똑같은 방법으로 이 친구는 이제 여기 없지만 점근선이 여기가 있어요. 이제 점근선이 보일 거야. 자, 이런 점근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 만약에 선생님이 베타라고 잡는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잠시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베타 곱하기 내나 2의 t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평행이동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수함수 그대로 본연을 생각하면 그래프의 모양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있을 때 얘를 찾는 방법은 이 길이 곱하기 2의 이만큼 승 해서 그냥 한 거야. 길이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여기 알파 보이죠? 알파가 요 길인데 베타는 요 길이잖아. 두 개를 더해봐. 얼마지? 두 개 더한 게 이 길이 아닌가? 두 개 더해서 1이지. 그래서 그런 거를 알 수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라는 사실을 일단 하나 알 수 있고. 잠시만, 얘네들 뭐지? 어떻게 왔어? 찾았어? 안녕. 찾으로 4명이나 오네. 자, 이거 하나 알 수 있고 이제 식 잡을게요. 이제 안 쓴 식이 뭔데? 이 두 배, 요 길이가 요 길이 두 배다. 그거 쓸 건데요. 일단 그러면 요 길이 한번 찾아볼까? 요 길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여기서 베타 빼면 되지. 베타 곱하기 2의 t승에서 베타를 빼면 되지. 그죠? 그래서 요 길이를 두 배 한 게 두 배 한 게
요 길이. 요 길이는 여기다가 요거 뺀 거, 알파 뺀 거.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2의 t승에서 알파 뺀 거. 여기까지 돼요? 베타로 묶어볼까? 알파로 묶어보고 버릴까? 그러면 알파가 2베타가 돼요. 베타는 3분의 1이고 알파는 3분의 2야. 그래서 다 구했어요. 얘가 3분의 2고 얘는 3분의 1이야. 얼추 다 나온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C는 길이는 일단 다 구한 것 같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지금 우리가 이 사다리꼴 넓이 구하려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 합이 필요한데 그건 저기 지금 다 해놨잖아, 그지? T는 어디서 구하는 되지? 요 길이. 그래서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게 좋겠노? 그냥 넣고 갖다 하면 되나? 아니다, 잠시만. 3분의 2. 아, 그냥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를 찾으면 되겠네. 얘가 그 알파가 되는, 그러니까 요 길이는 y 좌표값이잖아요. C의 y 좌표값. 그래서 2의 알파가 3분의 2였지. 2의 3분의 2가 되는, y가 3분의 2가 되는 2의 x 값을 구하면 뭐 x 좌표 로그로 표현이 될 거고, 그죠? 여기는 이렇게 요 길이가 베타니까 아니야, 여기도 뭐 이거 있으니까 좌표를 잡고 해도 될 것 같고 3분의 그냥 해도 되겠네. 여기도 3분의 2니까 요 값이 3분의 2가 되는, 즉 1-2의 마이너스 x가 3분의 2가 되는 값. 그럼 2의 마이너스 x가 3분의 1이잖아. 여기가 되는 x 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2의 x는 3이니까 x는 로그 2의 3이겠네. 여기 x 좌표 찾을 수 있고 x 좌표 찾을 수 있으니까 요 길이 다 나오고 나머지 다 계산이 되겠지. 뒤쪽 계산은 이제 조금 처리만 하면 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사후의 이야기인 거지. 치고 나니까 혹시 이렇게 물어본 점근선을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를 한 거지. 현장에서 이 풀이를 생각하는 건 진짜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냥 몰라, 일단 모르게 계산이겠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실제 좀 이렇게 계산의 편의성이나 이런 거는 이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이거 외에도 뭐 이상한 풀이들도 막 있었던, 기울기 이용해서 푸는 사람도 있고 막 난리던데, 하여튼 엄청 재밌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렇게 막 배울 게 많은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근데 이제 이거는 태도에 대한 문제인 것 같거든.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구모나 뭐 그 수능 시험에 이렇게 계산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지? 근데 이게 진짜 풀이가 여러 가지가 나오게끔 만들어요.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풀어도 풀리고, 이게 선택을 어떤 걸 하냐, 그리고 같은 아까 선생님 풀이 해준 거 외에도 보통 공식적인 풀이 맞나? 이렇게 제일 많이 푼 풀이가 이제 3차 방식 이용하는 풀인데, 그 풀이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처음 선생님이 했던 풀이 조금 더 낫죠, 그죠? 그래서 그런 선택의 문제들을 어떻게 잘 체크할 것인가는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연습의 과제로 남게 되겠죠. 그래서 막 문제가 엄청 어렵진 않은데, 이런 생각.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포인트는 또 이런 포인트도 있어요. 그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 어떤 부분을 공부를 좀 하냐면, 만약에 여기에 어떤 지수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함수값이 x 좌표가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으면 요 간격을 찾는데 필요한 건 2차 방정식 필요하거든.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요거 2차 방정식이 나와요. 요 간격이 2차식 나오지 않나? 안 해봤나? 아니, 이거 말고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진 거랑 요 길이 찾는데, 왜냐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 2의 a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마이너스 a인데, 요 길이가 뭐 예를 들어 뭐다 하고 풀면 이게 역수꼴이라서 치환하고 하면 2차식이 나오잖아. 그치? 2차식이 나올 건데, 그럼 상황이 이 길이에 대한 식은 2차식인데 요 길이는 또 1차식이 있으니까 결국 저거 곱해서 사다리꼴 넓이 구하려면 3차식을 묻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
그래서 차라리 밀고 나을 것 같으면 3차 방식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보기에 보니까 보기도 더럽고 이러니까 계산을 일단 좀 하긴 해야 되는 문제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었겠죠. 이제 근데 3차 방식이 진짜 이 친구가 원하는 풀인가에 대한 거는 좀 의문점을 좀 가져볼 만한. 근데 내 생각에는 이래요. 이게 그 요번 평가원 문제가 되게 특이했던 게, 그동안 막 쌓여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유형은 이렇게 접근하면 좋고, 이런 거 하면 계산이 좀 빨리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수능장에서 쓸 수 있는 스킬들을 제거하고 싶었던 문제인 것 같아. 그냥 생으로 이렇게 달라들어서 계산, 그러니까 그냥 수학을 열심히 꾸준히 잘하는 사람들을 위한 문제인 것 같은데 약간 좀 과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뭔가를 이제 포인트를 잘 찾아가지고 계산을 빨리 했던, 하여튼 참 재밌는 문제였어요. 나도 12번 풀다가 와 이거 힘들었겠는데 하고 나중에 이제 보고 했는데,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털려가지고 뒤에 망한 아이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였어요. 넘어갑시다. 13번. 자, 13번도 이 친구도 되게 웃긴 게, 얘도 한번 끌고 볼게요. 얘도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 질문이 이제 A 빼기 B를 묻는 거니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 영역을 C로 잡아 놓고, 그러면 A 플러스 C에서 B 플러스 C를 하는 거나, 요거는 똑같은 행동일 거니까 혹시 이 넓이를 구하고 이 넓이를 구해서 푸는 게 낫지 않냐라고 잠시 생각했다고 빨리 버려야 돼. 이건 뭔 이상한 짓이야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별로 이점이 전혀 없어요 이게. 이점이 전혀 없고, 그냥 조금 생각해 보면 결국 A 빼기 B니까 그냥 적분을 하란 얘기예요. 0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면 돼. 그냥 그게 끝이야. 적분한 게 뭐다라고 돼 있지 문제에서? 적분 값이 3분의 2라고 했잖아. 그냥 적분하면 됩니다. 정직하게 적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4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에서 저 직선을 떼겠죠. 이거를 0부터 2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준 게 3분의 2다 라고 하면 그냥 m이 나옵니다. 아무런 임팩트가 없는 문제,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근데 그동안 막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해서 막 뭐 넓이 공식도 써보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을 약간 저격용 문제 비슷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계산 잘 하면 답이 금방 나올 거예요. 16분의 1 x 4제곱, 여기는 4분의 1 x 제곱, 이거는 2분의 mx, 뭐야 좀 이상한데, 둘 다 1차구나. 맞구나. 2x 0, 2는 3분의 2 하고, 2를 대입하면 고맙게도 1이고요. 이것도 1이고, 2m 빼기 4는 3분의 2죠. 그러면 2m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면 얼마지? 마이너스 3분의 4 맞니? 2m 3분의 6이 3분의 4 그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3분의 2인가? 아닌데? 계산이 뭐가 틀렸나? 여기서 틀렸지. 어디가? 여기가? 그렇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답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별거 아닌 문제였어요. 자, 갑시다. 12번에서 너무 힘을 빼놓은 거를 이 사람들도 알았나 봐. 그래서 13번을 저렇게 두지 않았을까. 14번은 이것도 참 별거 아닌 문제였죠. 진짜 별거 아닌 문제였어요. 이것도 거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문제였는데, 진짜 기본만 하면 되는 문제. 일단 해봅시다. 보면 로그 값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로그 값이 양수라는 얘기는 이 값이 양수다, 이게 0보다 크다, 뭐 그런 얘기죠. 이 값이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고 하지 뭐. 근데 밑이 다르니까 밑을 좀 같게 만들겠습니다. 이거를 4로 만들어도 되고 이걸 2로 만들어도 되고 네 마음인데, 그냥 2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빼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여기 루트 치면 되지. 이렇게 해놓고,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지? 얘가 양수다를 풀겠다는 얘기는, 로그 값이 양수라는 것은 이 값이 뭐보다 커야 되는 거야?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땡겨오면 루트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가 루트 75 더하기 kn,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라는 문제인데요.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지. 문제는 어디 있는 거냐면, 얘가 진수다 보니까 양수거든요. 얘도 양수야. 같은 양수니까 제곱해도 부등식이 성립하고요. 그래서 일단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하나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75는 버려지고, 얘를 좀 넘어가면 n제곱에 빼기 열어놓고 k 플러스 10 빼 n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n이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n은 자연수거든. 그러니까 n 하나 버려도 돼요. 심지어. 따라서 n이 k 더하기 1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거인 n이 12개다. 12개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일단 한 번밖에 안 한 거야. 이렇게 풀면은 뭐 k가 값이 나와버리니까 왜 한 개밖에 안 나오지? 이런 느낌인 거지. 왜 모든 자연수 k를 물었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진수 조건을 써야 되거든요. 아직 안 썼는데, 요것도 루트 안에 얘가 들어있긴 하지만 이거 자체가 정의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근호 안에 있는 저 n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가 0보다 커야 돼요. 자,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주의해야 돼. 얘가 0이 되면 0이 되니까 진수가 0이라서 안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75 빼기 kn 있죠? 이게 0보다 또 커야 돼요. 그래서 진수 조건과 여기서 나오는 부등식 조건을 같이 써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요거 해볼게. 자,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n이 마이너스 5부터 사실은 15까지인데 n은 자연수니까 별 의미 없고 1 이상 15 이하다. 요게 이제 조건이 하나 나오고요. 요거는 n이 k분의 75보다 작다. k는 왜 이렇게 썼을까? k분의 75보다 작다. 대신에 n이 또 1 이상이죠.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모 박스 두 개 조건이랑 이 조건이랑 같이 보면서 문제를 풀자는 얘기인데, 이제 k의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 n이 12개니까 일단 k가 3이라고 생각하면, 그 k가 3이면 이게 13보다 작으니까 12개 맞잖아요. 그죠? k가 3일 때 그 안에 얘가, 그러니까 공통범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1부터 12까지를 우리가 답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 요 안에 들어있으니까 괜찮고, 이거 k가 3이면 어떻게 돼? 25니까 이것도 이게 세 개 공통범위 안에 12가 되는 거니까 일단 k 이퀄 3은 답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케이고, 혹시 다른 상황이 있느냐? 왜냐면 얘가 지금 k가 딱 3이면 여기서 12개가 나오는데, 혹시 다른 데서 12개가 나올 수 있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얘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이거 15까지 가고 더 커질 수 있는데, 여기서 미수가 k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잡아보면 얘를 12로 만들 생각을 해봅시다. 1부터 12까지. 그러면 k에 자연수를 넣었을 때 12가 될 만한 게 5 넣으면 15 안 되고 6 넣으면 5. k가 만약에 6이면 6분의 75니까 뭐 12점 얼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k가 6이면 여기서 12개 나오거든. 12개. 근데 k가 6일 때 여기서 12개 나왔는데 이거 6이면 이거 교집합이 딱 맞잖아. 12개. 여기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6도 하나 되고 3도 하나 되고 해서 k의 합은 9가 된다 라고 답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 별거 아닌 문제였어요. 그냥 진수 조건 잘 쓰고 부등식 써서 정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 왜 7은 나온 거야? 15번 합시다. 이번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죠, 15번은. 근데 어떻게 맞았어? 와, 둘 다 수능장에서 이렇게 해라. 둘 다 15번 잘 찍어서 맞았어. 그렇구나. 15번이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진짜 어려워요, 이 문제는. 다른 문제, 이렇게 좀, 이게 미적분, 아니, 수투에서 좀 어려울 만한 문제들이 이제 21번도 있었고, 좀 몇 개 있었는데, 다른 거는 그냥 풀만 했어요, 다. 근데 얘는 뭐 조건도 이상하고, 잘 제꼈어. 시간, 좀 실전에서 시간 쓰기가 쉽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좀 이걸 풀려면 한 10분 정도의 시간 확보가 돼 있어야지 풀 수가 있는 문제야, 사실은. 그래서 한번 천천히 보면 우선 G가 이렇게 돼 있는데 F는 3차함수고 K 이전에는 직선, K 이후에는 3차함수 뭐 이런 거는 많이 보던 스타일이니까 괜찮은데 G가 되게 중요한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가도 하고 미분도 가능하네. 많이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여기서. 자, 그럼 일단 미분 가능 조건 때문에 연속일 거니까 K를 저기다 넣어보면 K 넣으면 K니까 GK가 K고요. 그다음 미분도 가능하니까 FK가 K라고 쓰는 게 좋겠죠? 밑에 아래 위가 같아야 돼. FK는 K 그리고 F'K는 2 요런 거는 생각할 수 있겠죠. 미분 가능 조건에서 뽑아냈습니다. 저거 하나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대충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K가 0 이상이네요. K가 0 이상인데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K, K라고 할게요. 이제 이렇게 지금 직선 K보다 작을 때는 어떤 직선일 거고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면서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근데 그 3차 함수는 실수선제 집합에서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막 그냥 슉 이렇게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가서 막 이렇게 가가지고 변곡을 찍고 이렇게 가든지 뭐 그런 얘기겠죠. 저런 개형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머리를 여기서 이제 좀 센스가 있으면 문제를 보면 질문이 GK 더하기 1의 최소값을 물었는데 이 하필이면 왜 최소값을 물었을까 좀 고민을 좀 해보고 K 더하기 1의 위치도 좀 고민을 해보고 K가 여기 있는데 K 더하기 1은 조금 옆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선생님 좀 그려놨는데 대충 저기일 것 같지 않니? 막 여기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나? 최소 이렇게 증가하는 하한이 저기니까 그지? 이 함수가 증가해야 되는데 최소니가 제일 작게 되려면 딱 여기 변곡 여기가 딱 K 더하기 1일 때 여기가 딱 하면 완전 좋을 것 같은 느낌은 딱 들죠. 그냥 이제 잘 모르겠으면 저거다라고 생각하고 찍어도 되는 문제인데 이게 사실 뒤쪽 해석이 되게 어려워요. 일단 한번 저런 상황이다라는 것까지만 정리해 놓고 밑에 거 나를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일단 요 안에 이게 보이나 잘 모르겠는데 요 안에 GT 옆에 있는 이 친구 있지? 이 친구 쟤는 절대값 더하기 뭔데 그러면 혹시 이 절대값이 양수면 2배 뭐 되는 거고 절대값이 음수면 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빵 아니면 2배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밑에는 중간에 마이너스라서 얘가 양수일 때가 빵이고 음수일 때가 마이너스 2배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 상황을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는데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려워요. 일단 여기 근데 구간이 0, 1이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라고 합시다. 그럼 0하고 1 사이에서는 얘는 음수잖아. 그럼 빵일 것 같은데? 0하고 1 사이에서는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0하고 1 사이에서는 빵이니까 그냥 빵이고 나머지는 그냥 2배 돼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거든요. 그걸 정리해서 빨리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는데 그림은 그냥 이렇게 되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되는 그림이라고. 됐죠? 자, 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그림인데 이제 생각을 잘 해봅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0부터 x까지 gt 곱하기 어떤 함수 그래프를 곱했는데 이 적분값이 0 이상이래.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막 계산을 하고 이렇게 물론 이제 풀이하는 사람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혹시 뭐 없는지 좀 그냥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봐. 내가 gt란 함수는 저기 있단 말이야. 저기 있는데 여기 이 함수를 내가 그렸어요. 근데 0부터 x까지 적분했을 때 항상 양수여야 된대. 근데 여기는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0 왼쪽에서 요 엄마는 양수거든. 근데 이 gt란 함수는 일단 0 이하로 쭉 내려가면 언젠가는 마이너스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음수란 말이야. 그럼 곱하면 음수인데? 그지? 얘는 실수자체 집합에서 증가한 함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음수가 될 거고 그 음수 0 왼쪽으로 가면 음수가 될 거고 얘는 양수인데 그럼 곱하면 음수인데 적분을 해서 양수가 되려니까 아 얘가 항상 음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x가 지금 0보다 왼쪽에서 논하고 있잖아. 근데 0부터 반대 방향으로 적분해버리면 부호가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안에가 전체가 음수가 되면 음수를 0에서 왼쪽으로 적분해버리면 전체가 양수가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가 음수면 되겠어. 그럼 뭐 언젠가는 음수 되니까 뭐 할 수 있겠네. 0 뭐 어디 있는 그런 나중에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걸 조금 풀다 보면 아 결국 저게 K를 결정하라는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K 결정하는 문제인데요. 다른 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0 왼쪽은 해결했고 오른쪽으로 오면 어차피 이 사이에서는 0이니까 여기 등호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1보다 클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보다 클 때. 생각할 수 있겠나? 1보다 클 때? 1보다 클 땐 얘 항상 양수인데 그럼 1보다 큰 걸 얘 적분하면 G도 1보다 클 때 항상 양수여야 되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G1이 0 이상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지? 아 0이라도 괜찮으니까 G1은 0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게 요 조건에서 찾아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밑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여기다가 할게.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에서 1이네요. 여기가 이제 너무 길게 했네. 마이너스 2고 1인데 얘는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1 사이에서는 양수라서 빵되고 바깥에 그러니까 이쪽이랑 이쪽에서는 이제 음수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배에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 이렇게 되는 그래프. 그러면 저 뒤쪽은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영부가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어차피 이쪽이 음수면 같은 방법으로 이쪽이 지금 음수면 얘는 양수여야 되겠네. 이제 음수여야지 되겠죠. 얘가 음수고 얘도 음수여야 곱해서 양수인데 이렇게 0부터 왼쪽으로 접근하면 음수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여기죠. 그럼 1보다 클 때 얘가 음수인데 그죠? 1보다 여기는 지금 3부터네요. 오 생각을 잘해야 되네요. 저거 아닙니다. 다시 3부터 접근할 거예요. 3부터 접근할 건데 3부터 왼쪽으로 지금 적분을 하면 이게 지금 3에서 x까지인데 그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부분 음수 그러니까 요 절대값 있는 이 부분은 음수인데 곱해서 양수가 되려면
1보다 1보다 클 때, 3보다 클 때, 3보다 클 때는 얘는 계속 음수인데 이제 3부터 x까지 맞지? 3부터 x까지 저 그래프가 1, 마이너스 2, 1 바깥에서는 음수가 될 거니까 아 이거 내가 그림 잘못 그렸네 쏘리 그래서 이상하더라 그림 잘못 그렸네요 이게 그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에서가 얘가 양수인 거지 그럼 이 사이에서 0 이 사이에서 제가 음수인 거니까 이 사이에서 2배가 되고 저 바깥에서 0이 되네 맞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그러니까 요 절대값 한 안에 이차 함수가 지금 그림이 이렇잖아 요 사이에서 음수거든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여기서 마이너스 2배고 양쪽에서 0이 되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인데 이쪽 바깥에서는 이렇게 0이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프예요 그래프가 뒤집혀서 그려야 되네 이런 그래프입니다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그래서 3부터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3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어차피 얘는 계속 0이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왼쪽이 중요한 건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점이 아마 이제 요 지점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 1을 넘어서 왼쪽으로 보면 이쪽은 양수잖아 그래서 얘가 이쪽 적분값이 양수거든요 근데 그러면 G1은 음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음수가 돼야 반대 방향으로 적분하니까 서로 부호가 달라야 되거든 그래서 G1이 0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에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G1이 0 이상이면서 동시에 0 이하여야 되니까 G1은 0이라는 소리야 그 결론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나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G1이 0이고요 그러면 요리 와보면 그 여기 이제 0 되는 포인트가 여기가 1이라는 거지 저희가 1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그 얘가 0 되는 포인트 있지? 1에서 0인 거야 x가 1에서 그러면 k가 2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식을 다시 정리하고 계산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여기 k가 2였으니까 f2는 2고 f'2는 2네 이렇게 식이 주어지면 되게 저거는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 이용해서 뭔가 식을 하나 잡아 볼게요 그 원래는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도 계산식이 생각보다 안 간단하거든요 이게 뭘 할 수가 없어 사실은 뭐 여기 이걸 잡는데 해도 접선 잡아도 식계산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하나 안 했냐면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래프 개형상에서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이게 요 포인트 K2보다 오른쪽에서는 어차피 3차 함수니까 저 3차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려면 저 3차 함수를 미분한 값이 이거의 판별식이 0 이하여야 된다고 요거 써야 됩니다 요거도 사용해야 되고 근데 이걸 사용할 때 이 포인트를 미수로 잡고 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대충 저기 3이 아닐까 뭐 이렇게 해서 해도 되긴 하지만 그거는 진짜 바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 계산을 하려면 이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fx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최고차계수 1이니까 근데 저기 지금 2들이 보이니까 2로 정리할게요 내림차순을 x-2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세제곱에 그 다음 2차 계수는 모르니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요게 2로 정리했을 때 1차 계수란 얘기지 이 얘기고 상수항은 2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A만 미지수 한 개밖에 없잖아 근데 질문이 얘의 최소값 그러니까 사실 G3
최소값인데 G3은 F3이죠. 그래서 F3의 최소값이니까 F3을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서 F3을 구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5 더하기 A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은 이제 5 더하기 A의 최소값을 묻는 문제니까 A 범위만 보면 끝나는 거야. 근데 A 범위는 여기 이 부등식에서 나올 것 같죠? 이 부등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와가지고 미분을 할게. 미분할 때 펼쳐놓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 치환을 해봐. 이거를 마음속으로 어떤 뭐 큰 라지 x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면 돼요. 이렇게 뭐 판별식 쓸 때 치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쓸게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한 문자라고 생각하면 반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되고 이게 0 이하다 하면 A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6에서 루트 6까지가 나오죠. 그래서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일 때가 아닐까? 그래서 5 마이너스 루트 6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이거는 그냥 시간 줘도 아마 풀기가 쉽지 않았던 문제예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지. 우리가 뭐 100점을 노릴 건 아닐 것 같으니까 일단 어쩔 수 없고 찍어서 맞추는 건 잘했어요. 진짜 내야지 이런 거는. 19번 갈게요. 19번은 생각보다 이것도 오답 나온 사람이 제법 있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되게 뭐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림이 이 그림은 이제 근이 마이너스 1이랑 2인 이제 이 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2를 찍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되는 함수예요. 여기가 2고 근데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 아니고 3을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5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쭉 내려와가지고 이상한데? 이 참수 이렇게 쭉 내려와 있어가지고 여기가 3, 마이너스 4입니다, 여기가. 근데 공교롭게도 얘도 3,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이야.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죠. 왜냐면 양수 k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함수고요. 여기 절편은 0 넣고 kt 빼기 3k 빼기 4니까 kt가 3k 더하기 4가 되고요. 그러면 이 절편 이 t축이니까 t는 3 플러스 t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아니 k분의 4 여기가 3 플러스 k분의 4 여기가 절편이야. 그래서 그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위치가 1이라 그랬고 원점을 출발하여니까 그냥 뭐 적분값이 1이겠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적분을 해서 1이다 하면 되는데 그 중요한 게 이제 여기가 곡선이다 보니까 이걸 삼각형으로 이해해서 이제 틀린 사람들이 좀 있거든. 삼각형이 아니고 그냥 3까지는 적분하고 3까지는 저 2차 함수 적분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삼각형으로 마이너스 쳐주는 게 계산이 그래도 좀 편할 거예요. 왜냐면 얘는 미지수가 이상하기 때문에 얘를 적분 시간에 넣으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 길이가 k분의 4고요. k분의 4고 요 길이는 마이너스 4니까 요 넓이가 두 개 곱해서 2로 나누면 k분의 8이야. k분의 8. 근데 음수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 있으니까 부호 넓이가 아니고 적분을 해야 되니까 부호를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적분값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앞부분은 0부터 3까지 2차 함수를 적분을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그냥 생으로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에 2분의 1 t제곱 더하기 2t 0, 3 넣어주면 마이너스 9 될 거고 3 넣으면 2분의 9 더하기 6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2분의 3인가요? 그래서 앞부분은 2분의 3이고 뒤에는 마이너스 k분의 8인데 이 계산이 위치가 1이니까 이게 1이다. 그래서 k분의 8이 2분의 1이다. 이게 맞나 답이? 맞죠?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k는 16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냥 찬찬히 계산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꼬였던 거야? 안 더했다고? 오케이. 자, 20번. 요거는 이제 그 수특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변형한 문제, 수특 연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뭐 50% 연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딱 대놓고 연계한 건 두 문제. 이거랑 미적분 26번이랑 미적분 26번 그림도 똑같지? 수특에 있는 그림 똑같아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러면서 정말 낼 거 없었나 보다. 이렇게. 자, 1번. 이거는 이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냥 차근차근 해보면 되는 문제고요. 이게 지금 그 y는 1이랑 3이 만나는데 그러면 b가 이제 y축 평행이동 상황이니까 b를 중심으로 좀 파악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해봐. b가 1일 때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프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이제 여기 열려 있어야 돼요. 여기가 1이거든. 1. 그러면 a가 이제 폭이니까 이게 b가 1일 때 교점이 3개가 되려면 여기 이제 뭐야 이게 x는 파이는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하고 만나는 얘는 그냥 겹치는 게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옆으로 꺼서 안 겹치니까 그냥 한 개 해주고 딱 해주고 나머지 만약에 그 여기 a가 1이야. a가 1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2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3이랑 꺼서 안 만나니까 교점이 한 개밖에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a가 2가 되면 얘가 3까지 올라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이렇게 껐을 때 여기서 교점 한 개, 여기서 교점 한 개,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안 돼. 교점 개수가 3개가 돼야 되고 저 합집합, 집합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겹치는 건 하나만 카운트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2도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3이면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이렇게 기준 잡고 찾아보면 됩니다. A가 3이면 A가 3이면 이 라인이 여기 올라오는 요 라인이 여기가 4가 될 거잖아요. 그지? 3만큼 올라오면 그러면 이렇게 y는 3을 꺼버리면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이게 두 개가 만나지게 되니까 이게 y는 1이랑 y는 3 교점이 한 개, 두 개, 세 개 해서 OK인 지점이에요. 괜찮고 그럼 사실 이게 더 올라가도 괜찮은 거 아니야? 4든 5든 다 괜찮아요. 그래서 A가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됩니다. A 값이. 그러니까 B가 1일 때는 이만큼 A 값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반. B가 2일 때 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제 A가 1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 B가 2인 상황인데 A가 1이면 여기 최고점이 3일 거잖아. 그지? 여기가 3이고 그럼 1 내려가면 여기가 1일 거거든. 그죠? 그러면 2일 때 한 점, 1일 때 한 점, 3일 때 한 점 괜찮은 거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좀 더 찾아봅시다. A가 2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기준을 잡고 빠뜨리지 않게 잘 체크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잡아봐. A가 2면 2에서 2 올라오면 여기가 4고 여기는 빵일 텐데 그러면 1을 끊고 3 끄면 1이 여기가 아니잖아. 여기 3 끊고 1 끄면 4점에서 만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A가 3일 때는 어떨까? 이렇게 5까지밖에 안 되니까 찬찬히 카운트 해보면 됩니다. A가 3에 이 라인이 5가 되고 이 라인이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내나 3 넣으면 2개, 1 넣어도 2개 이거 안 되겠네. 4도, 5도 다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는 이게밖에 없어요. 찾아주고 그 다음에 B가 3일 때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니까 좀 다 해봐야 됩니다. 너무 많이 써서 다시 지우고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이게 B가 3이야. 이게 3일 때 재밌겠네. 위로 올라갈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 3일 때는 만약에 A가 1이라서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4가 될 건데 그럼 안 만나고 하면 이건 안 되겠죠. 그죠? A가 1일 때는 택도 없는 상황이고 A가 2일 때는 여기가 1이 되면서 여기가 5가 되면서 얘는 필요 없고 3일 때 이게 한 개 만나고 1일 때 한 개 만나니까 이것도 안 되고요. 그죠? 여기 이제 이 간격이 왔으니까
만약에 A가 3이면 얘가 빵이 돼서 3일 때 한 개 만나고 1일 때 두 개 만나서 괜찮아요. 이건 오케이입니다. 그러면 뭐 4일 때도 오케이고 5일 때도 오케이일 거 아니야. 밑으로는 다 되겠죠. 그래서 다 괜찮은 상황. 이렇게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일 때 대해서 이만큼이 된다. 그 다음 B가 4일 때는 4. 밑으로만 생각하면 되겠죠? B가 4일 때 A가 1이면 여기가 3인 상황이니까 이거 교점 한 개밖에 없으니까 안 될 거고, 만약에 A가 2라서 A가 2면 3에서 두 개밖에 안 만나니까 이것도 안 될 거고, 그러니까 3이면 이만큼 내려왔을 때가 1인데 그럼 1에서 하나, 3에서 두 개니까 이거 괜찮고, 더 내려오면 어떻게 돼? 이게 만약에 A가 4야. 이렇게 내려오면 얘가 빵이라서 1, 2개, 3, 2개 안 되고 5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겠죠. 요거만 되네요. B가 4일 때 A는 3, 뭐 4,3. 이제 된 거 다 찾았죠. 이제 5일 때 마지막 하나만 더 체크하면 됩니다. B가 5일 때. 자, 여기 5 해놓고 그럼 밑으로 갔을 때 만약에 A가 1이면 뭐 4 때문에 안 만나는 건 안 되고, 2면 3, 이것도 안 되고, 3이면 2까지 내려왔어. 그러면 안 되고, 4까지 내려와서 얘가 1이야. 여기 되겠네. 이렇게. 1일 때 1개, 3일 때 2개, 이렇게 해서 A가 4일 때 되네요. B가 5일 때. 맞나? 잠시만. 그래, 이걸 카운트를 또 해야 돼. 여기가 생겨서 안 되겠네요. 넘어가네. 그지? 그러면 앞에서 따질 때도 그건 안 따진 것 같은데. 어씨. 왜 안 따졌지? Y축만 따지고 있었네? 세상에. 그럼 5일 때는 되는 게 이거 제외하고 두 개 만날 때만 체크하면 되나? 그죠? 3이면 A가 3이면 여기 라인이 2일 거라서 3에서 두 개 만나고 여기서 한 개 만나고 이게 되는 케이스네요. 그죠? 나머지는 그러니까 여기 딱 3일 때만 두 개 만나고 그보다 작으면 A가 2가 되면은 여기 3일 때 한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안 되고, 그보다 저 작으면 안 되고 더 많으면 더 많아져서 더 안 되고, 이밖에 없네. 그러니까 B가 5일 때는 A가 3인 경우 케이스만 있을 것 같고요. 아까 B가 4일 때도 그 케이스를 B 3일 때는 아까 요거를 카운트 하지 않았나? B 3일 때는 이 라인이 3이라서 얘가 자동으로 캐치가 된 상황에서 다 따졌던 것 같거든. 1, 2, 3은 따졌던 것 같은데 4일 때만 다시 한번 조금만 마무리해 봅시다. B가 4야. 그러면 3은 요 위에 있으니까 여기 파이에 만나는 점 여기 한 개 체크하고, 만약에 A가 1이면 여기가 3 돼서 B가 4일 때 하고 있습니다. A가 1이면 그 점 두 개라서 안 되고요. A가 2면 3이랑 만나는 점이 두 개 생겨서 괜찮겠네. 요게 괜찮은 케이스네요. 그죠? A가 3이면 얘가 1 돼서 1, 하나, 3, 두 개에서 4개, 그 이상은 다 안 되고, 이거밖에 없네. 4하고 2. 그래서 이게 아니고 4하고 2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A, B로 따지면 얘가 2, 4. 근데 이제 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거는 이거 5하고 3 이거 맞나? 최대값은 이 상황이고 요거 3, 5나 5, 3 요게 8. 그러니까 합의 최대값은 8일 것 같고 최소값은 2하고 1일 때 3인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2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아이고 힘들어.
21번. (21번은) 참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상당히 많이 했던 스타일의 문제라서 좀 개인적으로 문제 보면서 아 요건 좀 맞았으면 했는데 좀 생각은 아 이까지 못 갔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풀이 들으면 아 진짜 별거 없네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느낌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이 네모 박스 안을 읽으면 아 이거 좀 체크 포인트가 이거예요. 여기 이게 체크 포인트거든. 그 평가원에서는 4차 함수를 거의 안 냈어요. 이때까지 많이 안 냈다고. 대부분 옛날에는 좀 냈는, 옛날에 이제 그 미적분이랑 수투가 같이 들어있었던 그 책이 있거든. 그걸 배웠던 시절이 있단 말이야,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과 애들은 그거 열심히 다 하고 문과 애들은 아예 미적분을 안 했던 시절이 있다고. 그때는 4차 함수를 좀 냈었어. 근데 이게 문이과 통합이 되고 나서는 4차 함수를 낸 적이 거의 없어요. 평가원에서 대부분 3차 함수만 냈지. 근데 이제 대놓고 4차 함수를 낸 거는 이제 좀 진짜 눈여겨봐야 돼. 앞으로 4차까지 낼 수 있다는 얘기고. 네모박스 안에 읽어보면 지금 이거 그냥 4차 그려서 K 껐는데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면 그래프 개형이 대충 결정되는 거 아니야. 일단 4차 개형 여러 가지 중에 뭐 이런 아프리카 개형이나 더 내려오는 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 많아야 2개인데 그니 그죠? 이거 말고 이제 요런 생긴 모양이라는 건 알 수 있으니까 저 그래프 종류 3개를 그려놓고 그 중에 뭔지를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고 반대로 이런 케이스도 하나 있을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도 하나 있겠지. 오이씨. 이렇게 극소값이 같은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한번 챙겨볼게요. 가는 뭘 말하고 있냐면 프라임 A가 0 이하, 그러니까 감소하는 끝 지점이 2라는 거지. 꼭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죠? 감소하는 끝 지점이 2니까 이제 이 상황은 얘가 2라는 얘기고, 이 상황은 얘가 2라는 얘기고, 이 상황은 얘가 2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원소 개수가 3개 이상인 K의 최소값. 그게 무슨 말이냐면 fx equal K니까 가로선을 꺼서 그 가로선을 오르락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거야.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데 딱 세 점에서 만나는데 그 지점이 3분의 8이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친구라면 여기가 3분의 8이라는 소리고요. 그지? 3개 이상인 최소값이니까 K를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까지가 3개, 밑에는 2개. 최소. 여기는 여기가 3분의 8이라는 소리지. 자, 이 소리고요. 얘는 이상해. 얘는 이상해. 얘는 아니에요. 케이스가 답이 없어요. 저 2개 중에 하나 따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안 되는 건 좀 걸러주고 저 중에서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이 식 판단에 대해서는 이걸로 하면 되겠죠. 잠시만 이거를 살짝 묶어서 옆으로 조금만 당겨 봅시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따질 겁니다. 요거 가지고 따질 건데, 자, F0이 0이고 F'1이 0이니까 아, 이 둘 중에 하나가 1이겠네. 만약에 1번 케이스라면 얘가 1이든지 아니면 얘가 1이든지 이라는 케이스인데 좀 생각해봐요. 만약에 여기가 1이야. 그럼 0은 어디 있는데? 0은 더 왼쪽에 있을 건데 그때는 함수값이 3분의 8보다 큰데? 그잖아. 1이 여기 있더라도 이렇게 치고 올라가니까 함수값이 3분의 8보다 밑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F0이 0이 될 수 없단 말이야, 이 그래프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아니야. 그래서 확정값은 저 그래프인 거죠. 됐어, 이제 다 지우고 그래프 개형도 다 결정했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냐면 4차인데 최고차 개수가 1이고, 그러니까 내가 결정해야 되는 미수는 4개죠. 4개인데 2에서 중근을 간다는 걸 알았어. 그럼 근 2개를 파악을 했으니까 미수 2개만 더 결정하면 되는 거지. 2개만 더 결정하면 되는데 2개가 있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세팅하면 밀고 나갑니다. fx 빼기 3분의 8은 어떻게 쓸 거냐면 2에서 중근 확장이니까 그냥 이렇게 써버려요. 나중에 이 2개는 2차식 모르겠어. 2차식 씁시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 0,0 놓고 미분해서 1로서 0이다 하고 그냥 열심히 풀면 답이 나와요. 해봅시다. 빵빵 늦게 빵빵 마이너스 3분의 8
빵 넣으면 4, 여기 빵빵 b 해서 b는 마이너스 3분의 2 한 개 결정 됐죠? 그 다음 미분을 해봅시다. f 프라임 x는 2배의 x 빼기 2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x 플러스 a 여기다가 2를 넣으면 0이요. 그럼 1 넣으면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 1 넣으면 1 더하기 a b가 아까 얼마였더라? 마이너스 3분의 2 해주고 더하기 요 1 넣으면 1이고 1 넣으면 2 플러스 a 오, 이게 0이에요. 자 계산 마이너스 2에 자, 여기 3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2 더하기 a는 0이야. 오, 그러면 마이너스 2a a니까 마이너스 a이고 3분의 2를 2에서 빼주면 넘어가서 마이너스 3분의 4죠. a는 3분의 4네. 이렇게 해서 a, b가 확정이고 질문 뭐죠? F3 따라서 F3은 1이고 여기 3 넣으면 9 더하기 3 넣으면 4 b는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8 요거 계산하라는 거고요. 그럼 13 더하기 여기 3분의 2 3분의 12 3분의 10 3분의 8 6 이랬나? 아닌데? 뭘 잘못한 거지? 잠시만. 아 3분의 6이 2구나. 큰일 날 뻔했네. 15가 답이 되겠어. 이렇게 약간 할만했지 않나? 풀이 들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느낌인데 그지? 어디까지 하고 못했던 거야? 계산 실수했어. 세상에 아까워라. 이제 사실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 연습도 많이 하고 평소에 많이 맞았던 문제일 거야. 좀 아깝다는 생각을 해야 돼 얘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좀 보다가 중간에 막히면 차라리 20번, 21번을 먼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지금은 약간 난이도 문항 번호랑 난이도랑 막 정확하게 막 일치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야 지금 계속.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그냥 문항 번호에 꽂혀서 보지 말고 그냥 문제를 처음 보면 좀 받아서 좀 읽어보면 좋겠어. 그래서 이 정도는 보면은 오 이거 할만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면 좋겠다. 사실 그런 여유가 있으려면 나머지를 좀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숙제고 그죠? 어디 뭐 말이 쉬운 일이겠니?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은 좀 하고 21번은 자 22번은 22번까지 하고 잠시만 쉬겠습니다. 목이 이게 이제 그냥 15니까 얘는 규칙이 아까도 말했지만 4랑 9에서만 걸리는 거라서 앞으로 가도 무방하고 뒤로 가도 뒤에서 앞으로 가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가도 되고 뒤에서 앞으로 가도 되고 큰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선생님은 일단 뒤에서 올게요. A15가 1인데 그러면 14, 13, 12 이렇게 갈 때는 제곱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거 따라가거든. 1을 더해서 이거니까 이제 거꾸로 가면 1씩 빼주면 되겠죠. 1씩 쭉 빼다 보면 A12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저까지는 괜찮을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나뉩니다. 첫 번째로 A9가 근데 어떻게 나뉘냐면 항번호 사인수인 건 알겠는데 그때의 항 값이 양수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A9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누는 게 이제 뭐 합당한 상황 판단이겠죠. 음수일 땐 좀 이따 하고 A9가 양수라면 이제 A9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고민을 해봅시다. A9가 양수였다면 아마 이렇게 만들었겠죠. 이 10이 나오는 과정이 요 위에 등식을 따라 쓰는 겁니다. A9 빼기 3A3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죠? 여기 N자리에 다 9를 넣으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럼 A9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죠? A9는 양수니까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A5 플러스 4까지 쓸 수 있나? 그죠? 5, 6, 7, 8은 제곱수가 아니니까 그냥 한 개씩 더한 거야. 그러니까 A5라는 값에서 4번 더해서 9를 만들면 되는 거고, A3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A2까지 갈게요. 2 플러스 1. 왜냐면 이게 이상에서만 이 규칙을 따르는 거거든. 1은 이제 A2를 보호로 바꾸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A2를 구하는 걸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갈게요. A5는 이렇게 보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지. 한번 갈리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 1-1 그래서 여기를 A4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눠봅시다. 케이스 분류를 그러니까 총 케이스가 4개가 나온다고 생각만 하면 돼. 근데 평가원에서 묻는 게 4개 이상이었던 적이 잘 없어요. 근데 4개의 케이스로 나눴을 때 그 중에 다 될 수도 있고 다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체크를 해보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A4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되고 A4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될지를 나누어 가지고 요 식을 다시 한번 적어 봅시다. 만약에 이렇다면 요거 어떻게 쓸까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식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4는 요거 어떻게 쓴다고? 요거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A4 빼기 2A2 이렇게 쓴다고. 그죠? 그 다음에 빼기 3A2 빼기 3이고 요 A4는 다시 A2 더하기 2라고 쓰면 되겠죠? 2, 3, 4는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걸리는 지점이 9랑 4를 포인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4하고 9에서 10으로 갈 때, 4에서 5로 갈 때가 문제니까 5까지 왔으면 4에서 케이스를 나눠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저거 정리를 한번 해봐. 예, 정리를 하면 얼마 되죠? 넘어가면 4의 A2가 뭐 좀 이상한데? 아, 이걸 안 썼구나. 뒤에 더하기 4를 빼먹었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여기 4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상수항이 얘가 얘고, 그럼 이렇게 와서 2, 4, 6, 3, 7 이렇네요. 그죠? 그래서 A2는 4분의 7이고요. 이 A2가 4분의 7이면 A4가 양수라는 걸 만족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2를 더해서 얘를 만들 거니까 만족하는 게니까 괜찮은 답이고, 여기서 나온 A1은 마이너스 4분의 7이 됩니다. A2를 5로 바꾼 게 A1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일단 답이 하나, A1 다 찾는 건데 이제 한 개 찾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볼게.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얘를 해봅시다. 자, 얘는 A4 이퀄 여기 A4 마이너스 4 이퀄 A4 할 건데 이게 밑에 규칙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냥 1씩 더 해야 돼요. 그지? 그럼 뭐라고 쓸 거야? A2 더하기 2라고 쓰면 됩니다. 그냥. 그죠? A2에서 2를 더해서 1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식을 어디를 보고 쓰고 있는 거냐면 얘를 보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A5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 A5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A5가 아니야. A4가 그치? 요 A5를 요렇게 볼 거냐, 요렇게 볼 거냐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죠? 4에 3 아니네. 이 3이 돼야 되네. 맞죠? 여기서 바로 올 수 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 수 있죠. A4가 음수일 때는 밑에 규칙 따라가니까 이렇게 하고 뒤에 4 더해주고 옆에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자, 계산 정리할게. 봅시다. 이게 마이너스 2A2에 3 없어지고 플러스 4.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서 2A2가 8이고요.
그럼 A2는 4인데 이거는 여기다가 2를 더하면 A4는 6이죠. 안 되지. 왜? 음수라 했는데. 이 케이스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버리고 일단 여기서 하나 걸렀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두 번째 케이스를 하러 갑시다.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다 하지. 여기 공간이 약간 애매한데 여기다 합시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A9가 0 이하일 때 0 이하일 때 그러면 A4 마이너스 4 우리가 10항이 마이너스 4였으니까 10항을 어떻게 만들 거냐 봤을 때 얘가 음수면 이제 밑에 거 따라가야 되거든요. 어디까지 쭉 내려갈 수 있어? A5 플러스 4 까지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A5 플러스 4 잠시만. 여기까지 여기 갈 필요 없구나. 여기 갈 필요 없고 지금 A12 마이너스 4였던 상황인데 만약에 A9가 음수였다면 A9는 마이너스 5겠지. 그죠? 그냥 한 칸 내리면 되니까. 그죠? 밑에 거 규칙 따라가면 한 칸 내리면 되니까 A9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죠? 저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A9를 기준으로 여기는 A10을 기준으로 케이스가 불리니까 했고 여기는 9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5라는 놈은 이게 이제 A4 플러스 4 A4 플러스 5가 되는 거잖아. 4에서 5칸 올라가서 9가 되는 거니까 저기까지 생각할 수 잠시만. 4는 가면 5까지 가야 되겠네. 4에서 갈리니까 5까지 가는 게 맞네요. 5 플러스 4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다시 이제 A4를 기준으로 한 번만 더 케이스 분류하면 됩니다. 즉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개로 또 쪼개서 A4가 양수일 때와 A4가 음수일 때로 한 번만 더 쪼개면 되겠습니다. 그럼 A4가 양수면 얘가 식이 어떻게 되지? 아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게 양수면 A4 빼기 2A2 플러스 4 요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그죠? 이 계산 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 친구가 A2 플러스 2라서 총 정리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A2니까 넘어가면 A2고 여기 넘어오면 11이네요. 11. 그러면 A2가 11이면 여기서 2 더한 게 A4인데 양수 맞으니까 이것도 오케이 되는 거고 여기서 나온 결론은 A1은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나오네. 이제 답이 되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 마지막 그러니까 케이스가 총 4개라는 걸 확정했으면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때는 마이너스 5 있고 여기 있는 A4 지금 우리가 요식 보고 쓰는 겁니다. A4가 음수면 그냥 A5는 그냥 A2 더하기 3인가? 이렇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A2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게 맞고요. 그럼 여기서는 A2가 마이너스 10이면 두 칸 더해서 A4가 음수인 것도 확정. 이것도 답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나온 A1은 12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4개의 케이스 중에 3개는 되고 1개는 안 되는 케이스였어요. 답이 되는 게 요거 그리고 마지막 A1이 아까 4분의 7이었나? 그런 거 있었죠? 3개를 곱하래. 뭐가 하나 안 맞는데 잠시만 뭐가 틀린 거야? 앞에 왜 근데 4분의 7이 없었지? 내가 계산 잘못했나? 그렇지 A2가 4분의 이게 A2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분의 7이랑 마이너스 11을 곱하면 정리하면 양수고 나오고 이렇게 떨어지고 3 곱하기 77 그래서 231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못 알아먹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 그냥 케이스 분류 잘 하면 되는 시간만 있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 같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이거 이제 끊고 미적분 따로 찍을게.